본 영상은 창작 드라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3년을 살면서 단 2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6살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부모님 손에 이끌려 등을 돌리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너머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시간이 그 얼굴 위에서만큼은 조심스럽게 멈춰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잊으려 했지만 단 한 번도 완전히 지워진 적 없는 눈빛이었으니까요.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미 알고 왔다는 듯, 제가 이 문을 열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내 오늘 동창회 간다고 했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 끝난 사실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저는 동창회라는 단어가 갑자기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묻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그것을 먼저 알아채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봉투를 조용히 제 쪽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온 이유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기 직전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쩍 길어진 외출, 달라진 향수, 식탁 위에서 뒤집혀 놓인 핸드폰, 그리고 동창회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날들. 그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나 혼자 온 게 아니에요. 5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5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문 밖 어딘가에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동시에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이미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고 저는 그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대의 저는 이 여자를 잃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로 40년 가까이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단단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봉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내의 동창회. 과연 그것은 정말 동창회였을까요? 손끝이 종이 모서리에 닿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신호가 먼저 왔습니다. 사람의 몸이란 이상한 것이어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먼저 아는 법이 있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직감이 아니라 공포라는 걸 배웠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진실보다 한 박자 빠릅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의도적인 각도로 찍힌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셔터를 누른 것이 분명한, 차갑고 선명한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말보다 먼저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우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함이, 반복이, 그리고 어떤 합의가 만들어낸 거리였습니다. 나는 사진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였고
오후의 빛이 두 사람 위로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향해 그렇게 웃은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진 속의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없는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오늘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오늘도 만납니다. 두 사람. 나는 사진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미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확인이라는 행위는 때로 인정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천천히 올렸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안에 얼마나 긴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지는 같은 자리에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20대의 봄, 나와 미래를 약속했던 여자였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끝내 등을 돌려야 했던 그 이후로 40년 가까이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의 불륜 사진을 들고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고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오늘 처음 실감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꽤 됐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뒤에는 혼자 삼켜온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던 밤들, 확인하던 손끝의 떨림, 그리고 결심이 굳어지기까지 견뎌낸 나날들. 나는 그것을 설명 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감각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 한 장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출장이라고 한 날, 회의라고 한 시간들을 하나씩 맞춰보니 이상하게 겹쳤어요. 그래서 확인했고, 그리고 오늘 말이 멈추는 자리에 무게가 쏠렸습니다. 당신 아내가 동창회 간다고 한 바로 오늘.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동창회.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그 단어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믿어온 것들이 얼마나 쉽게 거짓의 외피가 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저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확인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예상하지 못한 솔직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면 조금은 덜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신당한 사람과 배신당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된 두 사람이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채고 서로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거기 있어요. 머릿속의 선택지가 하나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할 것인가, 모른 척할 것인가.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이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고 이미 알았으며 이제는 직접 보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이 굳이 서로에게 묻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미 어떤 결론이 몸 안에서 먼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결정이란 때로 생각보다 앞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먼저 결정하고 뇌가 뒤늦게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얼굴을 차갑게 건드렸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차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피부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켰지만 폐 끝까지 채워지는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구멍이 생긴 것처럼 들이쉬는 만큼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앞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디입니까? 짧게 물었습니다. 굳이 길게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창의 장소가 아니에요.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다고 해서 충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들었을 때 더 크게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확인이라는 행위가 가진 잔인함입니다. 호텔이에요. 그 단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머릿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가느다란 가능성 같은 것이 소리도 없이 꺼져버렸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 소리가 공간을 채웠고 그 이후로 한동안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건조한 목소리로 방향을 일러주었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의 서울은 언제나처럼 환하고 무심했습니다. 지금 이 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가장 정직한 형태였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확정되어 버릴 것 같았고 우리는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나는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보내온 저녁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동창회 간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리모컨을 집어들던 손, 잘 다녀오라고 건넸던 말, 현관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신문을 펼치던 습관.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란 언제나 가장 익숙한 얼굴을 하고 들어오는 법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후회하세요.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물음표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뭘 말입니까? 그때요.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끌어올린 것은 수십 년이었습니다. 26, 결혼을 약속하고도 끝내 붙들지 못했던 봄. 집안의 반대 앞에 무릎 꿇듯 포기했던 그 계절.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 항상 남아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이 늦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네.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로 우리가 단순히 같은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시간의 일부를 공유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이상하게 덜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호텔은 예상보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강변 가까이 자리한 건물이었고 유리로 이루어진 외관이 야경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렛 구역에 줄지어 선 차들, 깔끔하게 정돈된 입구,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지극히 평범한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이곳이 지금 두 사람의 결혼을 끝낼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 평온한 풍경 위에 겹쳐지며 현실감을 더욱 지워버렸습니다. 차가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정지가 지금까지 버텨온 감정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모르는 채로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선택지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답이 정해진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진을 받고 이미 차에 올랐으며 이미 이 건물 앞에 와 있었습니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없었던 것으로 만든다는 뜻인데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은은하게 깔린 조명이 대리석 바닥 위로 반사되었고 저 멀리 피아노 선율이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인사를 건넸을 텐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열려 있어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걸었습니다. 앞만 보며 말없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그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본 흔들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봉투를 내밀 때도, 호텔 이름을 말할 때도, 운전대를 잡을 때도. 그런데 그 작은 손끝의 진동이 오히려 지금까지 버텨온 것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3층, 4층, 5층. 숫자가 바뀔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멈추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두꺼운 카펫 위로 발걸음 소리가 흡수되었고 양쪽으로 늘어선 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걸었습니다. 그녀가 앞섰고 나는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녀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객실 문 앞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을 살며 수없이 많은 문을 열고 닫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처럼 무거운 문은 처음이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두 개의 시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실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에요. 그녀의 목소리도 처음으로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향해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지, 그냥 열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몸을 돌려야 할지. 그 짧은 순간에 지나온 수십 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온했던 아침들, 아무 의심 없이 보낸 저녁들, 그리고 이 문 안쪽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을 어떤 장면. 그때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이 만들어내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나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차가워야 할 금속이 이상하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온도가 지금 내 안에서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는 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손목을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에도 물리적인 소리는 이토록 평범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좁아진 틈으로 먼저 들어온 것은 부드러운 조명이었고 그 빛 안에 흐트러진 침대 시트가 보였습니다. 다음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 속에서 이미 한 번 얼굴을 확인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 왼쪽에는 지금 이 순간 나보다 더 긴 시간을 참아온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크게 걷잡을 수 없이 그 눈 안에서 공포와 당혹감과 그 아래 어딘가에 깔려 있는 수치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여보, 반사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쏟아지기 직전의 감정이 가장 익숙한 단어를 붙잡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단어가 오히려 이 장면의 모든 것을 확정짓고 있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장면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굳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굳어진 현실 앞에서 내가 꺼낼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발짝도. 그러나 그 정지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지금 시트를 끌어당기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그 남자. 그 남자는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문장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하는 말이 때로는 끝까지 이어진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 침묵이 변명보다 솔직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아내가 이불을 몸 위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형태를 잃고 끊어졌습니다. 30년 가까이 살면서 수천 번의 말을 나눈 사람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말보다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동창회. 딱 세 글자였습니다. 설명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 안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시간과 그리고 오늘에야 깨달은 것들이 모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내 옆에 서 있던 그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긴 시간 끝에 내딛어진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참아온 날들의 무게가 그 한 걸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끝났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흐느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타고 지나간 자리에만 남는 완전히 식어버린 온도였습니다. 그 차가움이 어떤 절규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완전한 인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향해 한 발 다가오려 했습니다. 여보, 내 말만 좀.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바닥을 그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손 하나로 30년 가까운 관계가 완전히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조용한 말이 때로는 가장 단단하게 닿습니다. 아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방 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볼 것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 확인할 것도 기다릴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옆에 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나를 보았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같은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동시에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는 열릴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닫히는 문 소리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어떤 시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복도는 아까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같은 카펫, 같은 조명, 같은 정적. 그러나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나란히 서서 거의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게 오래 참아왔던 것을 한꺼번에 내보내듯이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문이었지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잠시 복도 끝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리해야죠. 저도요. 두 마디였습니다. 짧았지만 그 안에 앞으로의 방향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그리고 그 너머 각자가 감당해야 할 시간을 향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이 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서 끝보다 시작에 가까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라앉은 뒤에야 닿을 수 있는 바닥이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금 막 그 바닥에 발을 디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호텔을 나오는 순간 밤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공기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방 안에서 본 것들을 씻어내려는 듯 바람이 얼굴 위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감정이 격렬할수록 감각은 반대로 선명해지는 법인지 가로등 불빛도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도 발밑에 밟히는 아스팔트의 질감도 평소보다 훨씬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1시간 전만 해도 서로의 삶에 완전히 존재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같은 결론을 내린 사람들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먼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차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바로 타지 않고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꺼내기 전에 스스로에게 짧은 침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 이 순간 이상하게도 오래 알아온 사람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알았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오래된 나머지 이제는 고유한 형태로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준비해온 결론이 드디어 현실의 형태를 입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직접 보니까 다르네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이 마침내 내려놓는 순간에만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이 가장 무너지는 때일 거라 생각했어요. 잠시 말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리가 되네요. 그 말이 내 안의 무언가와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나도 같은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속았다는 분노보다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더 높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위에 지어진 것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는 폐허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답 안에는 지난 세월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 문을 열었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망설임 없이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혼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두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단어가 만들어낸 공기는 두껍고 단단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들에 손을 올린 채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올 때와는 전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올 때의 침묵이 폭발 직전의 고요였다면 지금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의 정적이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같은 공기를 나눠 마시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엔 복잡하더라고요. 자료 정리도 법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도 말을 이어가면서도 선을 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강요가 아니었고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건네는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까? 그녀는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필요하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혼자보단 낫겠죠. 그녀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긴장이 아닌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이 비로소 기댈 곳을 찾았을 때의 조용하고 따뜻한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실무적인 이유였습니다. 각자의 배우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만났는지 카드 사용 내역, 동선 기록, 메시지 흔적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작업이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날짜와 장소가 정확하게 이어졌고 그 정교함이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그리고 치밀하게 유지된 관계였습니다. 확인할수록 새로운 장면들이 드러났고 그럴 때마다 감정도 다시 흔들렸습니다. 아물었다고 생각한 곳에 다시 손가락이 닿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것을 보고 있었고 같은 순간 멈추었으며 같은 타이밍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상태를 말없이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계에 닿으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서로가 전혀 몰랐던 시간들, 같은 도시에서 살아왔지만 한 번도 겹치지 않았던 기억들이 뒤늦게 교차하는 것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에 대한 가정은 지금 이 순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마음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래 남았습니다. 커피가 식는 동안 내내 그녀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을 생각해야죠. 과거를 끊어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를 선택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매달리는 대신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다음을 결정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동의 안에서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조에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조금 다른 무게를 갖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름을 붙이기는 이르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에 너무 이른 이름을 붙이면 오히려 그 무게에 짓눌려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늦은 봄의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 새 잎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훨씬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이라 어렴풋이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한 사람과 얽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풀어내는 일도 수십 년의 무게를 견디며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산, 서류, 법적 절차,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감정들. 이혼이란 관계의 끝이기 이전에 관계가 쌓아온 모든 것을 하나씩 분리해내는 긴 작업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부정했습니다. 그날은 실수였어. 실수.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라는 것은 한 번의 판단 오류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인한 것은 날짜별로 정리된 만남의 기록이었고 계획된 여행이었으며 두 사람만 아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였습니다. 실수가 그렇게 오래, 그렇게 정교하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감정 없어.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거나 따지는 일은 상대가 진실을 모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독백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리합시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부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았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그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두 글자 이후로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자리에 꺼내는 말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닿을 곳을 잃어버린 채 허공에 머뭅니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 쪽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이 단 한마디, 미안하다. 그러나 그 미안함 안에는 진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애씀이 아니라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사람의 효율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그 짧은 사과를 듣는 순간에 이미 알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미 이 사람에게 저는 없었구나. 그 말을 전해 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깨달음의 무게를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그 무게를 혼자 들고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가슴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나란히 지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함께 알아보고 각자의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한 용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이유를 만들지 않아도 연락이 됐습니다. 오늘 별일 없으시죠? 그녀의 문자는 언제나 짧았습니다.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간단한 문답 안에 담긴 의미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실제로 괜찮다는 뜻이기도 했고, 그래도 보고 싶다는 뜻이기도 했으며, 오늘도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서로 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본 어떤 편안함보다 더 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괜찮으세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비어있는 공기라는 것, 아무도 없는 식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 그 무렵 처음 알았습니다. 오래 함께 살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그 사람이 좋았든 나빴든 상관없이 반드시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익숙해져야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서 나는 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아직 익숙해지지 못한 사람. 그 솔직함이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이 닿았습니다. 법적으로 관계가 정리되던 날, 우리는 같은 날 각자의 다른 장소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거리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닫혔습니다. 소리도 없이 통증도 없이 그냥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닫힘 이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오래 정체되어 있던 방에 창문을 처음 여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끝났습니다. 보내고 나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저도요.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무게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공기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네요. 네. 이상하네요. 나는 물었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슬플 줄 알았는데.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 말은 강한 사람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오래 버텨온 사람만이 가다올 수 있는 고요한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미 배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 사람이 참 단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 혼자 서 있으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 감각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끝에 항상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다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참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말을 꺼내고 멈추었습니다. 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고른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가끔 말고 그냥 계속 볼까요? 가볍게 들릴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유 없이도 봐도 된다는 것, 공조가 아닌 다른 이유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거리 하나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거창한 선언도 설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은 계절이었습니다. 어둠 뒤에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이제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는 법적 절차 때문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막연히 보고하고 싶은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유가 사라진 자리에 더 단단한 것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만나는 것이 설명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물이 제 길을 찾듯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일상은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고 커피를 마셨으며 이유 없이 짧은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 평범한 것들이 쌓이는 동안 이상하게도 과거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불륜, 배신, 이혼. 그 단어들은 여전히 우리가 지나온 사실이었지만 더 이상 대화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이 순간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공원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우리만 남겨진 것처럼 조용한 벤치였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천천히 흔들었고 기울어진 햇살이 우리 발 앞으로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나무들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그녀는 잠시 손끝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해 못하겠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 배우자랑 같이 있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같은 배신을 당한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점점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어떤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지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나무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고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녀가 다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결론이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오래 따져보고 그 끝에서 내린 판단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올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스스로에게도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것, 말보다 결정이 먼저인 사람이 내뱉는 짧고 단단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나는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혼을 선택한 것, 그 과정을 함께한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은 전부 지나간 것들이니까요. 제가 선택한 것도 있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붙들고 있어봐야 지금 이 순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 마지막 세 글자가 공기 위에 조용히 올려졌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두 번의 배신 앞에 섰지만 그것이 앞으로 남은 시간까지 결정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녀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끝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처음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손에 봉투를 들고 서 있던 여자가 지금은 전혀 다른 무게를 손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실을 꺼내야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가지 모두를 해냈습니다. 그녀가 말을 꺼냈다가 멈추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스스로 결정된 형태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될까요? 이미 답을 알면서도 확인하는 사람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소리내어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꺼낸 다음 한 박자 멈추었다가 고쳐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생각한다와 하고 싶다는 다른 말입니다. 판단과 의지의 차이입니다. 나는 의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아니라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원함을 63년을 살면서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선택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현실보다 감정을 먼저 말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나뭇잎들이 서로를 가볍게 건드리며 흔들렸고 기울어진 빛이 그녀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긴장이 빠져나가고 망설임이 걷히고 그 자리에 확신이 들어섰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고요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말아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흔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지나온 끝에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이 우리가 겪어온 것보다 무거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관계는 우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배신, 같은 시간, 같은 고통이 두 사람을 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걸어가기로 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고른 것이었습니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 그 차이가 지금 이 관계를 이전의 어떤 것과도 다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색이 주황에서 붉은빛으로 다시 남빛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색이 다 바뀔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앞에 남은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반복된 선택이었습니다. 생각으로 먼저 살아낸 장면을 이제 현실의 언어로 꺼내놓을 차례였습니다. 더 미루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덜 되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일종의 도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을 봅시다. 그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래 생각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단호함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같은 결론에 먼저 도달해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끝내야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흐릿하게 남아있던 모든 것을 분명한 형태로 꺼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했고 날짜를 맞추었으며 필요한 것들을 차례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각자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것을 묵묵히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직에서 살아온 사람이 서류 앞에서 흔들리지 않듯 나는 이 일을 감정이 아닌 절차로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식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평범한 식당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고 조용하며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드나드는 곳. 그 평범함이 오히려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극적인 장소는 극적인 반응을 불러냅니다. 나는 이 자리가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로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기다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 떨림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떨려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은 감정의 온도에 따라 바뀌지 않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늘 그랬듯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익숙한 표정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읽어왔다고 생각했던 얼굴인데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표면적인 읽기였는지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하고. 그 목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나는 숨을 고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정된 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시선이 흔들렸고 입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남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몸이 굳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러나 수습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숨기지 말죠. 6글자였습니다. 설명도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6글자가 이 자리의 마지막 선을 조용히 끊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나와 그 남자 사이를 오가다가 결국 어디에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당혹감이 한꺼번에 올라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주저함 없이 그녀는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이에요. 더 말해야 하나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어떤 고함보다 더 깊고 넓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 안에 담긴 것들, 혼자 버텨온 밤들,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이 자리까지 걸어온 시간이 그 한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식당 안의 소리들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이어지는 대화,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유리 너머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앉은 이 4평의 공간만이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무너진 것은 아내였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떨구며 아주 작고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어도 때를 잃으면 닿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지나갔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알고 있음이 더 이상 되돌아올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같은 순간에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남겨진 것들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다고 하면 거짓이겠지만 그것이 발걸음을 돌릴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잃은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2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오늘 배웠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쪽은 처음으로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러 왔던 것이 완전히 내려진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 공허함마저 이상하게 가볍고 깨끗했습니다. 나는 옆에 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는 구름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요.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안에 얼마나 긴 고민이 들어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온 시간 이후에 비로소 자신을 주어로 두는 문장을 꺼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함도 아니었습니다. 몸 안에 고여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며 생기는 가벼움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도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상태로 공조라는 이름도 같은 피해자라는 이름도 내려놓은 채 그냥 2사람으로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웃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것 같네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침묵 중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 나는 그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죠.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돌아왔고 충분히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쌓아야 했습니다. 급하게 만든 것은 급하게 흔들립니다. 나는 이번에는 천천히 단단하게 짓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노래의 마지막 음표처럼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끝나도 음악은 계속됩니다. 악보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간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첫 번째 마디를 조용히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